평소처럼 혼자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쪼여오는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왼팔이 저릿해지더니 턱까지 통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40년 넘게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심장마비라는 병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심장마비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미리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누워서 버틸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할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몇 분 사이의 대처입니다. 심장마비는 증상이 나타나고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바로 그 시간,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마비 증상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상 외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심장질환 환자 중 약 58%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처음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가족과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72세 송영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날 저녁 그냥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한 건가 해서 소화제를 먹고 쉬었는데 점점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 누구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버텼어요. 결국 다음날 겨우 응급실에 갔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송 어르신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후유증으로 몇 달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바로 심장마비의 전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장마비는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벽돌을 얹은 듯 답답하고 속에서부터 쥐어짜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 통증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분 이상 지속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분들은 무언가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종종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과 헷갈리기도 해서 소화가 안 되나?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순 소화 불량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가슴 중심부 깊숙이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압박감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서 시원하게 숨이 들어오지 않고 헉헉거리는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에서 숨이 찬다든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심장이 전신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어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된다. 아무리 깊게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다는 증상은 심장 문제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사통입니다.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지는 증상입니다. 심장은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부위에도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왼쪽 팔로 뻗어나가는 통증인데요.
때로는 오른쪽 팔, 등, 심지어는 턱 아래나 치아 통증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치통인 줄 알고 치과에 갔는데 알고 보니 심장 문제였다는 경우도 실제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식은땀, 어지러움, 메스꺼움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며 후토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심장에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체온 조절이 어긋나면서 식은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땀이 갑자기 비 오듯 흐르고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 갔다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가슴 답답함과 동반된다면 즉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달리 몸이 갑자기 축 늘어지고 기운이 전혀 나지 않으며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것처럼 온몸이 무겁다. 평소보다 두세 배로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몸 전체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극심한 피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피로감이 심장 문제의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여성분들의 경우 심장마비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가슴에 쥐어짜는 통증보다는 숨가쁨, 소화불량, 피로감, 메스꺼움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단순 위장 문제나 감기 증상으로 착각하고 병원 방문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노년층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통증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숨이 차거나 기운이 빠지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장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숨이 좀 차서 쉬고 있었다.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양한 증상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66세 김정호 어르신 사례입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묵직하게 답답해지면서 왼팔까지 저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그때만 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혈압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증상을 알아차리고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면 회복기간도 줄이고 후유증도 훨씬 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전조 증상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연락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상들 중 혹시 최근에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 중 누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셨나요? 괜찮겠지, 좀 쉬면 낫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만약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생존 행동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즉시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심장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몸 전체에서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장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은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만 더 무리하면 심장 근육 세포들이 괴사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심정지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김영호 어르신이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서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현관까지 걸어 내려가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심장이 과부하로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현관에서 그대로 쓰러지셨고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서 119를 불러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도착 후 검사 결과 심장 손상이 심해져서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냥 집 안에 있었으면 더 빨리 치료받았을 텐데 괜히 나가려다가 고생만 더 했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거나 누우세요. 움직이는 것보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현관문 열어두러 가야 하지 않나? 하고 걱정되시겠지만 먼저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힘이 허락될 때 그때만 살짝 이동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119에 전화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망설이세요. 누구한테 먼저 전화해야 하지? 가족한테 먼저 알려야 하나? 혹시 오해할까봐 조금 기다려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분 단위로 생존율이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119가 최우선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말할 힘이 없으면 숫자만 눌러서 발신 버튼만 눌러주세요. 요즘 119는 음성 없는 신고도 자동으로 위치 추적 후 출동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박정숙 여사님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혀서 가족한테 먼저 전화할까 고민하시다가 10분 가까이 협의하셨습니다. 그 사이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 도착 시 상태가 매우 나빠져 있었고 ICU에서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119에 바로 전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 여러분, 119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부를 대상입니다. 그 누구보다 119부터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현관문 열어두기입니다. 이 부분도 막상 당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대가 도착해도 문이 잠겨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고 심하면 강제로 문을 뜯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몇 분 더 걸리는 것조차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19를 누른 뒤 힘이 허락된다면 가장 먼저 현관문부터 열어두세요. 그 후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앉거나 눕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평소에 현관문이 잘 열리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 복용하기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걸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씹어야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평소에 아스피린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심장마비 오면 아스피린 씹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미리 상의하고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단,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 등으로 복용 금기가 있다면 주치의와 미리 상의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침법 시도하기입니다. 기침법은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질 때 강제적으로 흉곽 압력을 높여서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흉곽을 조이며 강하게 캑캑 기침을 반복하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거나 기운이 없어 기침을 할 수 없는 단계라면 억지로 시도하지 마세요. 그때는 구조대만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본능적으로 화장실 다녀와야 하나? 약 챙겨야 하나? 창문 닫아야 하나?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거나 누워서 기다리세요. 다른 행동은 하지 마세요. 심장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기입니다.
119를 부른 뒤 가능하다면 가까운 가족에게 짧게 문자라도 남기세요. 119 불렀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짧게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도움 요청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까운 이웃 한 분 정도는 비상 연락처로 지정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가 어떤 준비 습관을 갖고 있어야 만약에 상황이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심장마비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생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이 방에 있거나 다른 방에 놓여 있으면 급할 때 전화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몸 가까이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잘 때는 머리맡에 두시고 거실에 있을 때는 손 닿는 곳에 두세요. 두 번째는 단축번호 설정입니다. 핸드폰의 1번은 119, 2번은 자녀 또는 배우자, 3번은 가까운 친척 또는 믿을 수 있는 이웃. 이렇게 단축번호를 설정해 두세요. 막상 응급 상황에서는 번호가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누르기 쉽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관문 대비하기입니다. 스마트 도어락이 있다면 비상시에 비밀번호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세요. 혹은 평소 구조대 접근이 빠를 수 있도록 현관 앞 정리도 잘 해두시고 문 열림이 원활하도록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아스피린 준비하기입니다. 아스피린은 식탁이나 약통에 따로 표시를 해두세요.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심장마비가 오면 이걸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걸 미리 상의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수첩 작성하기입니다. 본인의 복용약, 병력, 알레르기 여부, 주치의 연락처, 그리고 가족 비상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거실이나 현관 쪽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구조대원들이 오면 가장 먼저 그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 심장 검진 받기입니다. 심장은 아무 이상 없이 지내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꼭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일별 실천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월요일에는 휴대폰 위치 점검하기. 이번 주도 휴대폰 항상 가까이 두는지 확인하세요. 화요일에는 아스피린 위치 확인하기. 약통 확인하고 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두세요. 수요일에는 건강수첩 업데이트하기. 혹시 복용약이 바뀌었거나 연락처 변경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목요일에는 가족과 비상연락 방법 상의하기. 엄마, 혹시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금요일에는 현관문 점검하기. 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토요일에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하기. 이번 주 피로감, 호흡 상태, 가슴 통증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일요일에는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심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요일엔 충분히 쉬는 것도 예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들에게 혹시 내가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에 자연스럽게 말해두세요. 둘째, 가족과 함께 단축번호 설정을 점검하세요. 자녀분이나 배우자분도 내가 어디에 단축번호를 설정해놨는지 알아야 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만약 지금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먼저 연락할까? 이런 연습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가까운 이웃과도 협력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친한 이웃 한 분 정도에게 혹시나 비상 상황 시 연락 부탁한다고 미리 말해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심장마비가 올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생존 행동법과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습관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보시면서 나는 잘 알고 있었구나. 나는 이 부분은 준비가 부족했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신 분들도 스트레스, 피로, 급격한 혈압 변화 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일수록 오늘 알려드린 준비와 행동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기억하세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 호흡 곤란, 팔과 어깨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피로감. 둘째, 7단계 생존 행동법을 익히세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 열어두고 아스피린 복용하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 셋째, 평소 준비 습관을 실천하세요. 휴대폰 위치, 단축번호 설정, 건강수첩 작성, 가족과의 비상연락 방법까지 미리 상의해 두세요. 이렇게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여러분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꼭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하셔도 좋고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한 번 더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영향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